자, 시작할게요. 페이지 99페이지 2015년 10월 문제 4번 또 몇 번 해달랬지? 11번인가요? 네. 예, 됐습니다. 자, 4번 문제는요. 질량 같은 물체 A, B가 벽을 향해서 속도 2v 그러다가 등속 운동하는 모습인데요. A, B가 벽에 충돌한 과정에서 속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네요. 결국엔 운동량과 충격량과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지? 운동량의 변화는 뭐였다? 충격량이더라. 힘과 시간이 곱에 해당하는 충격량이더라 하는 요 내용을 써볼까 하는 거였습니다. 먼저 A는 시간에 따라서 속도를 보는데 2v 속력이었습니다. 그러다가 0이 됐네요. 무슨 뜻이죠? 멈췄다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A에 대해서 운동량을 변화합니다. A는 질량이 같은 물체니까 M 곱하기 2V 이 운동량의 변화량이 A의 충격량이다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확인됐습니까? 네. 그럼 B는 어떻습니까? 하네요. B는 똑같은 2V 속력이 왔습니다. 되겠나요? 근데 마이너스 V가 됐답니다. 되튀겨 나간 거잖아요. 네. 운동량의 변화는 나중 운동량인데요. 마이너스 V 하니까 결국엔 마이너스 V 빼기 1000 마이너스 MV 빼기 1000 운동량은 2MV가 되니까 3MV의 운동량의 변화는 크기를 보게 됩니다. 요게 충격량 B가 됩니다. 확인됐어요? 네. 그래서 되튀겨 나온 B가 더 큰 충격량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네. A가 벽에 작용하는 충격량의 크기와 벽이 A에 작용하는 충격량의 크기는 했습니다. 충격이 뭔데요? 힘과 시간이잖아요. A가 벽에 가해주는 힘이나 벽이 A에 가해주는 힘이나 서로 같은 크기죠. 무슨 관계로? 작용 반작용 관계죠. 우리가 물리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작용 반작용을 이해하는 게 뭐 그렇게 넉넉한 일은 아닌데요. 공이 벽에 부딪히나 벽이 공을 밀어내는 힘이나 마다 같은 크기다라고 해야 되겠다고요. 이래서요? 방향이 충돌 시간과 같으니까. 그래서 기억 얘기해 옳죠. 확인됐습니까? 네. 두 번째, 충돌 전후 운동량 변화량의 크기를 했어요. 예, A는 MV만큼 변했고요. M 2V만큼 변했고요. B는 3MV만큼 변했죠. B가 더 크겠습니다. 확인됐습니까? 네. 충돌한 동안 벽에 작용한 평균 힘의 크기는 했습니다. A가 작용되는 시간보다 B가 작용한 시간이 어때요? 짧죠? 운동량의 변화, 충격량의 크기가 A가 더 큰, A보다 B가 더 큰데요. B는 충돌 시간만 짧아요. 그 말은 힘의 크기는 B가 훨씬 더 크겠네요. 힘 F는 델타 T분의 델타 P, 운동량의 변화는 이렇게 되죠. 그래서 B는 운동량의 변화의 크기도 크고 시간도 짧으니까 더 큰 힘이 순간작용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평균 충격력의 크기는 B쪽이 더 크겠습니다. 되셨나요? 다르신 분은요? 예. 11번 하면 되겠죠? 그림은 물체가 마찰이 없는 빗면을 따라 등가속 운동을 하여 점 P를 V0의 속력으로 지나 최고점 R에서 멈춘 순간의 모습이고요. 그 거리는 S라고 했습니다. 빗면을 지나서 P점에서 R까지 갔는데 V0의 속력이고 여기서 뭐하다? 정지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X축 시간축에 대해서 Y축 V0가 어떻게 됐다고? 줄어들겠네요. 정리했습니까? 이 면적이 뭘까요? 예, P와 R 사이 거리 S가 될 것이겠습니다. 확인됐습니까? 네. 이 문제의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했습니다. 가속도의 크기는 했어요. V 제곱 마이너스 V0 제곱 이꼴 2AS라는 요 공식을 한번 이용해 봅시다. 처음 속력 V0 했고요. 나중 속력 멈췄잖아요. 마이너스 V0의 제곱 이꼴 2배의 가속도 변이는 S만큼 됩니다. 가속도의 크기를 구하랬으니까 2S분의 V0의 제곱 쓰면 얘기가 될 것이겠습니다. 확인됐습니까? 네. 그러면 P에서 R까지 걸린 시간은 했어요. 시간은 했습니다. 우리
요 V0 곱하기 T의 2분의 하면은 삼각형면적이니까 이게 S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지? 그래서 T는이라고 한다면 2S를 V0로 나눠주면 T가 나올 것이겠습니다. 확인했나요? V0분의 2S 괜찮죠? Q점은 어디예요? 딱 중앙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앙점 지났을 때 속력이 절반이라고 V0의 절반이라고요? 2분의 V0가 될 수는 없죠. 우리가 2분의 V0가 되면 전체 S의 4분의 3S를 갔을 때 속력이 2분의 V0입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디귿의 얘기는 틀렸네요. 확인됐습니까? 네. 만약에 예, 진짜 가운데 점을 지나갈 때 속력을 알고 싶어요 하면 요 길이가 요만큼이 2분의 S가 되는 점이 되겠죠. 확인됐습니까? 그럼 요때의 속력은 루트 2분의 1 V0 이렇게 나올 것이겠습니다. 확인되나? 네. Q점을 지났을 때 V Q점에서의 속력은 이렇게 쓸 수 있겠고 그리고 2분의 V가 되는 2분의 V0가 되는 요 속력은 4분의 3S를 갔을 때의 속력이 되겠습니다. 12번 이해되겠습니까? 네. 뭐 그래프라든지 또는 등가수 운동 공식이라든지 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들 다 써보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17번 문제요? 아 예. 17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17번 그림은 단색광 P, Q가 물질 XY 경계에서 동일한 입사각 세타 제로로 입사해서 진행하는데요. P는 일부 굴절되고요. Q는 전반사지요 해왔습니다. 망원경함에서도 소개를 했던 내용일 것 같은데요. 17번 문제. 우리가 파장에 따른 굴절률을 보겠다 하겠습니다. 가시광선의 굴절률이 예를 들어서 뭐 유리에 대해서 모두 다 똑같습니까? 하는 그러지가 않아요. 파장이 상대적으로 긴 빨간색에서부터 파장이 상대적으로 짧은 보라색까지 굴절률 보면 이런 그림이 그려지게 됩니다. 빨간색. 빨간색 좀 굴절이 뭐하다? 작아요. 이해됐습니까? 굴절이 작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덜 꺾인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고요. 그래서 공기에서 유리로 빨간색 빛이 한번 쭉 왔어요. 어떻게 된다? 이렇게 꺾였습니다. 확인됐나요? 네. 그렇다면 파란색 광선 어떻습니까? 하네요. 예, 더 꺾여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됐어? 그래서 만약에 유리를 이런 식으로 깎아 놓는다면 이게 뭐가 되는 거야? 프리즘이잖아요. 그지? 되겠습니까? 뭐 중간에 뭐 노란색 하나 더 껴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빛을 나누네요. 분광이라고 하겠다고요. 일단 여기까지 정리해 주십시오. 공기 수압 매질과 뭐 예를 들어서 유리 밀합 매질을 준비하고 이제 밀합 매질에서 빛을 한번 쪼아봤습니다. 입사광 I를 쪼았네요. 그랬더니 반사광도 존재하고요. 굴절광도 존재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각을 조금 더 늘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네요. 조금 더 늘리면 반사광 존재하고 굴절광이 90이 돼버리는 일이 생기네요. 이해됐습니까? 그럼 이것보다 좀 더 각을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네요. 이제 반사만 하고 100% 반사만 하고 굴절은 존재하지 않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요것을 보면 전반사라는 힘을 써요. 그래서 전반사는
반드시 밀합 매질에서 소합 매질로 밀어낼 때입니다. 이렇게 공기 소합 매질에서 밀합 매질로 밀어낼 때는 전반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밀합 매질에서 소합 매질로 갈 때 전반사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아무 각도나 전반사가 일어납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특정 각도, 굴절각을 90도를 만들 수 있는 이 특정 각도를 임계각이라는 이름을 쓰는데요. 그 입사각의 크기가 임계각보다 클 때에만 일어납니다. 그 다음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임계각은 어떻게 구하겠습니까? 하는 거죠. 스넬 법칙, 굴절 법칙을 이용했을 때 사인 임계각은 그 상대 굴절률 분의 1이 됩니다. 물론 이 공기가 굴절률이 1이 되면 그냥 매질, 유리의 굴절률 분의 1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근데 빛의 파장에 따라서 굴절이 조금 다르겠잖아요. 그렇다면 노란색 광선으로 쪼여졌을 때 이런 일이 벌어졌대요. 노랑으로 쪼여질 때. 빨강으로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네요. 빨강으로 같은 값을 줬습니다. 빨강은 굴절률이 작습니다. 그 말은 임계각이 이것보단 좀 더 커야 됩니다. 그 말은 빨간색은 일부 나오게 됩니다. 반면 파란색은 굴절률이 더 크다는 것은 임계각이 작다는 뜻인데요. 이것보다 작은 임계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계각보다 더 큰 각도를 주니까 이거는 파란색은 전부 반사만 일어나는 이런 상황이야라고 하겠다고요. 예, 이 문제를 푸는 키워드는 이 그림이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해 주시죠. 예, XY에 대해서 빛 P를 입사각을 동일하게 주면서 세타 I로 주면서 줬네요. 그랬더니 일부 반사, 일부 굴절이라 합니다. 반면 똑같은 각인데 빛 Q에 대해서는 전부 반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어디 됐습니까? 예, 이놈은 빨간 빛이겠군요. 이놈은 파란빛이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당연히 Y가 밀합 매질, X가 소합 매질 이렇게 쓸 수가 있겠고요. 알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광석유로 두 매질을 준비시킨다면 코어가 좀 더 밀합 매질이 되어야 하거든요. Y가 코어 쪽에 해당할 수 있겠고요. 클래딩 쪽은 상대적으로 소합 매질 X가 됐어야 할 것이겠습니다. 확인됐습니까? 질문이요. 굴절률은 Y가 더 크다. 예, Y가 밀합 매질. 밀합 매질이라는 것은 굴절률이 더 큰 매질, 속력이 느린 매질, 파장이 더 짧은 매질 이런 식으로 소개할 수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임계각은 P가 입사할 때가 Q가 입사할 때보다 더 크다. 예, P는 아직 그 임계각에 되지는 못했죠. 이해됐어요? P의 임계각은 세타 I보다는 뭐하다? 더 컸었겠습니다. 반면 Q는 이미 전반사 할 수 있었으니까, 그지? Q의 임계각은 세타 I보다는 더 작았습니다. 그래서 세타 I만큼 주니까 전반사가 일어난 겁니다. 확인됐습니까? 예, 광선을 만든다면 Y를 코로 써야 하오. 괜찮죠? 17번 였습니다. 좀 이따가 19번 얘기할게요. 혹시 전반사 공부 안 됐다면 다시 한 번 더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뭐 누차 말하지만 이런 문제들이
20문제 다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먹으라는 문제 많아요. 그래도 일단 먹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굴절률이 크다는 것은 속력, 파동의 속력은 합니다. 미란 매질은 느린 매질이 되겠고요. 파장을 하면 미란 매질은 파장이 짧은 겁니다. 반면 수완 매질하는 것은 속력이 빠른 매질을 파장은 긴 이런 특징을 가지겠죠. 이랬어요? 빛이었다면 굴절 위샥은 공기 같은 것들이 굴절 위샥겠고요. 그래서 물이 다이아몬드 이런 식으로 굴절률이 커지게 됩니다. 굴절률 요놈은 1.0을 쓰겠고요. 물은 1.33 정도 쓰고요. 유리는 1.5 정도 쓰고요. 다이아몬드는 한 2.4 정도 쓰고 있어요. 근데 빛이 아니라 물결파였다면 물결파의 속력 V는 얕은 천해파를 기준으로 루트 GH로 계산하거든요. 그래서 소환 매질은 속력이 빠른 매질이니까 이건 깊은 물이 돼야 돼요. 속력이 느린 미란 매질은 얕은 물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음파였다면 따뜻한 공기가 좀 더 속력이 빠르거든요. 소환 매질은 찬 공기 다시 소환 매질 이거는 따뜻한 공기 여기는 찬 공기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되겠습니까? 물론 줄을 생각해 본다면 현악기 할 때 그 줄, 수완 매질은 가는 줄, 미란 매질은 굵은 줄 이런 것들로 표현도 가능할 수 있죠. 자, 19번 얘기해 보도록 하죠. 19번 가나는 물체 AB를 실에 연결하고 가만히 놓았는데요. AB가 S만큼 이동한 순간의 모습인데요. AB의 질량은 각각 M과 2M이었습니다. 예, 여기는 A가 M, B가 2M이었고 나에서는 B 2M짜리와 A, M짜리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확인했습니까? 공기 저항력, 마찰력 그런 것들 전혀 없다고 한다면 하고 있네요. 이렇게 내리는 힘이 EMG의 힘으로 내립니다. 근데 둘이 합쳐서 내리잖아요. 네. 그래서 3M에 대한 가속도가 나와요. 그래서 가속도는 얼마? 3분의 2G만큼 나오죠. 예, 이쪽도 3분의 2G만큼의 가속도, 얘도 3분의 2G만큼의 가속도가 됩니다. 확인했습니까? 그러면 나 쪽은 어떻습니까? 하는데 이거는 MG의 힘으로 내려요. 근데 A하고 B하고 함께 움직여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A, B 합해갖고 3M에 대한 가속도가 나옵니다. 따라서 이놈의 가속도는 3분의 1G가 나오겠죠. 네. A한테도 3분의 1G, B한테도 3분의 1G의 가속도가 걸리겠습니다. 확인했습니까? 그러면 A에 걸린 R자 힘의 크기는 얼마 되겠습니까? 하면요. FA, 이놈은 질량 M의 3분의 2자니까 3분의 2mg의 R자 힘이 걸리게 되겠습니다. 확인됐습니까? 네. A에 걸린 R자 힘이 얼마 됩니까? 이건 3분의 1mg가 되겠죠. 됐나요? 네. 추가적으로 이 실의 장력을 얘기해 보자고요. 실이 없었다면 A는 가만히 있을 겁니다. 실 때문에 A가 3분의 2mg만큼 갑니다. 따라서 이 실의 장력 T는 3분의 2mg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실의 장력은 어떻습니까? 한데요. 뭐 B에 적용해도 되겠고 A에 적용해도 되지만 실이 없었다면 A는 mg의 힘으로 내려가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실 때문에 3분의 1mg밖에 안 되네요. 따라서 이 실에 걸릴 장력 T는 3분의 2mg에 해당합니다.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마찰이 없는 상태에서 A, B의 위치만 바꾼다 하더라도 R자 힘의 크기는 분명히 달라질 텐데요.
근데 장력의 크기는 같다는 거 저번에 증명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질문이 뭡니까 하면 이 가 쪽에 좀 더 큰 값이 뭡니까? 2배 더 큰 값이 무엇입니까? 예요. 예, 가속도의 크기가 2배 더 컸죠. 네. 그래서 가속도의 크기, 기억, 가속도는 2배 더 큰 게 맞습니다. 니은 A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을 물었습니다. 인데요. 우리가 운동 에너지의 증가량은 결국엔 힘과 이동거리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똑같은 이동거리를 본다 했지 않습니까? 근데 힘이 얼마 걸려? 2배 더 크게 걸렸죠. 이해됐어요? 힘이 2배 더 크게 걸렸으니까 운동에너지도 2배 더 크게 걸리겠습니다. 되겠나요? 반면 실이 A를 당겨 또는 실이 B를 당겨 실에 걸린 장력의 크기는 뭐하다고? 같다라고 해야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S만큼 가는데 걸린 시간은 어떨까요? 같은 거리를 가는데 걸린 시간은 어떨까요? 똑같은 건 다르지 않나요? 가속도. 같은 거리를 가야 되는데 가속도가 2배 차이 나잖아요. 네. 시간 몇 배 차이 나지? 변이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에 제곱할 거 아니야. 네. V0는 없는 상태에서 가속도 2배 더 크면 같은 거리 가니까 시간은 루트 2분의 1로 줄어들겠죠. 이해했어요? 네. 되겠나? 네. 그래서 만약에 시간은 했다면 A가 짧은 시간 만에 갔는데 얼마나 짧은 시간 만에 갑니까? 하면 루트 2분의 1만큼 짧은 시간 만에 갔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되겠나? 네. 정리하십시오. 그건 뭐 문제를 외우다시피 하는 것 같은데요. 주량이가 풀어본 예, 알겠습니다. 와. 힘내네. 짱 멋있다. 아니 출발했어. 예, 해보십시오. 멋있다. 진짜? 준이한테 보여줘야겠다. 자, 문제 한번 쭉 읽어주시고, 애들 한번 준이 읽어주시고. 하려 했다는데. 아니야. 먼저 할래? 아니 괜찮아. 아 준이가 이럴까 봐. 그림과 같이 공 P와 Q가 갇히고 있는 나눗판 AB의 수평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일단 잡아가지고 이게 토크 이렇게 반시계 하면은 지금 이런 게 나와요. 이게 몇으로 돌아가는 힘이고요. 이게 여기가 M만큼 도니까 MG만큼 도니까 여기 길이가 뭐였지? 4분의 7이 D고 뭐야 4분의 D니까 그리고 여기는 누르는 힘이 4분의 1 D인데 F1하고 F가 MG만큼 같으니까 이 식을 정리해주면은 F1 더하기 F가 5 M자는 걸 알 수 있고 이걸 식을 변형시켜 그냥 이항해버리면은 그런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중심을 접고 토크 반시계하고 시계 방향으로 해가지고 식을 만들면은 EDF 아니 1 더하기 DM는 ED 왠지 마이너스 F1 나오는데
이거 이 식을 전개하면은 여기에서 이항하고 하면 F1이 4분의 F MNC가 나와요. 그럼 F2가 이 식을 통해가지고 하면은 2분의 근데 위에 M 왜 그렇게 쓰셨어요? 어디 그 손 애니 불만이라고. M 꼬리가 너무 길어요. 잘라주세요. 어디에 뭐 어디? 눈앞에. 눈앞에 M이 하나 둘셋 오 M이잖아. 준아 눈 뜨고 말해. 아 거기 OM이야? 오! 나 F. 여기 마이너스 안 돼요. 근데 잘 썼어야지. G가 4분의 11 M이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걸 세연아 분명 이거 대 F가 네 11이 나옵니다. 우와. 아. 네, 수고 잘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혹시 세연이가 뭐 똑같은 문제 다른 사람이 풀어볼래요? 가은이가 해볼래 그랬대요. 야, 아까 해본다 해보려고요? 했는데 아니요. 아니요. 아 제발. 야 진짜 너는 진짜 쓰레기. 나중에 할. 자, 더 질문 없으시면 자 페이지 105페이지 2015년도에 실시했네요. 수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작하십시오.